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강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에서 나온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대로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대형 기술주가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특히나 어제 언택트 관련주의 상승폭이 컸는데 카카오는 장중한 때는 삼성 SDI를 제치고 시가총액 7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급등한 중국 증시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5.7% 넘게 오르면서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 국면에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간밤 증시도 강했는데요. 글로벌 이슈들 차례대로 체크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인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하는 오늘 북미 정상회담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오늘 담화를 내고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측을 겨냥해 북미 대화 중재 의사에 대한 거부도 명백히 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전기차 배터리 회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수석 부회장과 최 회장은 오늘 충남 서산에 있는 SK이노베이션 공장에서 만나 미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만남이 진행되면 현대차와 국내 배터리 3사 총수의 회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제조업 이민 문제 등에 관한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메도스 실장은 현지 시간 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 행정명령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의회가 행동하지 않을 때 대통령 집무실에서 실제로 업무가 진척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기술주 강세와 중국발 홍풍에 힘입어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모두 최소 2%씩 급등했고 아마존은 창립 역사상 처음으로 $3,000를 넘어섰습니다. 넷플릭스와 테슬라는 각각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1% 넘는 강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는 1.78% 이상 상승하면서 26,28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시장도 역시나 강했습니다. 1.59% 이상 상승했고 3,179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네,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시장이 가장 강했습니다. 2% 이상 강세 보였고 200포인트 올려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 143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모두 다 급등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3,000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두 자리의 수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2% 넘게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55,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55,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0.7% 상승 나왔습니다. 86,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강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아래 하단으로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 미국 ITC 측에서 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이 분쟁에서 메디톡스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웅제약 측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이렇게 미국 ITC에서 판결을 했다라는 뉴스가 현재 속보로 들어왔고요. 어제 관련해서 대웅제약은 소폭 올랐지만 메디톡스는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1% 마이너스로 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함께 좀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 2% 넘는 강세로 마감됐고 LG화학과 삼성 SDI 나란히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가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죠.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는 2% 이상 급등, NC소프트는 이제 5% 넘게 급등 나오면서
10위권까지 올라왔고 99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어제 코스닥 시장도 1% 강세였는데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헬스케어부터 제약까지 파란불로 거래 마감했고요. 알테오제는 5% 이상 급등을 나왔습니다. 기술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27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시제는 1% 넘게 빠졌지만 13만 원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9% 이상 급등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 급등을 나오고 있고요. 14만 7,300원대. 특히나 증권사에서는 이번 주에 볼 만한 종목으로 에코프로비엠을 손꼽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제 좀 급등을 나온 상황이고 펄어비스 1% 강세 그리고 CJ ENL 1.5% 이상 급등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미국 ITC 측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분쟁에서 메디톡스 쪽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소식까지 현재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여전히 1,1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8만 원대에서 29만 원대까지 현재 진입이 됐고 샌비드 타임존은 2% 가깝게 급등 중입니다. 이외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오미가세부터 에메랄드 이더까지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오메가세가 3% 가깝게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거의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는 특별히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반기를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김민수 대표의 사셨나요? 라는 코너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대표님과 첫 번째 이슈를 만나보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첫 번째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ITC 측에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분쟁 사이에서 메디톡스 쪽에 손을 좀 들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ITC 측에서 대웅제약의 보톡스를 수입 금지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10년 동안 수입 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시장이 좀 요동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매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2차 전지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앵커님은 좀 사셨나요? 네, 코너명이 네. 사셨나요? 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살 수 없는 입장이라 사실 사지는 못했지만 정말 네. 사고 싶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대표님께서 나라의 NMD를 지난 목요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금요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날 바로 12% 이상 급등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마 못 사시게 되면 주변에도 좀 많이, 요즘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 또 뜨거운 이슈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큰 시장의 관심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은 조금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앵커님 지금 테슬라 주가가 지금 거의 계속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시고 싶으세요? 네, 보니까 테슬라의 이 스탁 프라이스가 보면은 1,5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네. 봤을 때는 사실 사고 싶고 2차 전지 관련 업종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매수를 네.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선 또 너무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시다니 놀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짧게 하고 앵커님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테슬라는 껍데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전기차 자체가 껍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죠. 그러니까 집약된 전기를 통해서 가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하드웨어고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은 전기차에 대해서 집중을 하되 그 다음 단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국민,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아직 흑자도 나지 않고 판매량만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주가를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절대 못 삽니다. 근데 앞으로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는 다음 목표를 자율주행의 거의 독주로,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기차 팔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켜봤다가 이제 자기가 어떤 세팅해놓은 상황 쪽에서 이제 우리 자율주행 돼요. 그러면은 우리 소프트웨어 구매하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죠. 게다가 판매로 끝이 나느냐? 그러면은 교통 상황이나 지도나 도로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반영됐으니까 업데이트 시키겠습니다. 또 돈 내세요. 그러면서 와이파이로 접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다 보면은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의 업적방과 함께 인간의 삶이 자동차에서 편해진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폰입니다. 옛날에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중국 업체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약간 주춤하죠. 아이폰이 좀 주춤한데 그 다음에 애플이 무슨 전략을 택했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폰 이제 점점 싸게 파는 추세죠. 그 대신에 우리는 소프트웨어, 즉 서비스 쪽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참 머리 잘 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높은 게 테슬라의 앞으로의 미래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고 그를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몇 주간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살만한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 쪽에서 그나마 어떤 현대차가 중위권 정도로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이게 다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저희가 알려진 자율주행차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핵심적인 종목을 꼽으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전장 부품 관련된 레이저 쪽에 LG노텍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앞으로 숙제겠죠. 아마 조금 더 국내 기업들이 노력하게 되면 이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하지만 테슬라의 독주는 막을 수 없다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업체들은 솔직히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쓰레기입니다. 네, 기술 개발하는 거 보니까 엉망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독주가 눈에 띄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전기차 쪽으로만 한정지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단 국내 현대차 중심으로 배터리 3사가 이제 다시 뭉치는 어벤져스죠. 네, 뭉치는 모습들로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파장들이 계속 눈여겨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그래도 전기차 시장엔 1위가 중국이고 거기다가 BYD, CATL 뭐 이런 회사들 계속 나오면서 아직 이쪽에 대해서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경쟁이 안 됩니다. 국내 업체들이 훨씬 더 기술력이나 효율화가 높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만약에 지금 시장 1위, 지금은 LG화학이 1위로 약간 올라갔죠. 근데 중국 업체들이 자국 시장만 믿고 약간 까불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내용들이나 효율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 업체들은 이를 절대 못 따라올 만한 경쟁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게다가 중국 시장 기반이다 보니까 중국 외에 나가서 우리의 경쟁력을 보여주겠어요라고 중국어로 얘기하겠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안 먹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파나소닉이죠. 지금 파나소닉은 지금 1위, 2위를 다투는 모습들 쪽에서 테슬라의 힘을 얻고 상당히 많이 올라온 대표적인 2차 전지 배터리 회사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 빼면 뭐 있죠?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가장 먼저 선점을 잡은 게 LG화학을 비롯해서 국내 배터리사들은 제일 잘한 정책 중에 하나가 헝가리, 폴란드 이런 쪽으로 동유럽 쪽으로 진출을 해서 이쪽의 교두보를 삼아서 유럽의 성장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벌써 1, 2년 전부터 펴고 있죠. 참 머리 잘 썼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프랑스나 독일, 어제 영국의 데이터까지 지금 5월달, 6월달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나온 부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거의 다 160%, 많게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몇백 프로까지 나올 정도로 폭발적으로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에 따른 수혜는 누가 가져가느냐? 유럽의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던 국내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관련된 업체들과 동향을 봤었을 때는 일단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 실적이, 지금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아마 한 1, 2년 뒤까지 나올 영업이나 순이익을 담보로 해서 주가가 뭐 PER 계산하게 되면 뭐 40배, 뭐 50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성장성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그런 저희가 알고 있는 눈높이를 조금씩 건드려줘서 충족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당연히 이를 반응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탑픽을 고르라라고 한다면 지난번에는 LG 관련된 쪽에 영향권 있는 나라MND를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LG화학은 가장 먼저 탑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떤 기초화학 관련된 유가가 안정을 보이다 보니까 체력이 됐다라는 것 쪽에서 플러스 알파인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LNF라는 종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은 갖고 있는데 실적 개선세가 ESS 때문에 훼손된 부분들이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더 놀랐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덜컥 사지 마시고요. 약간 좀 조정 줄 때 한번 사보는 게 어떨까 하는 관점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탑픽 종목으로는 LG화학 그리고 LNF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텍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0년 하반기를 주도할 업종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 제가 또 앵커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네. 지금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이번에 다 52주 신고가인데요. 이 종목들이 하반기도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앵커님? 뭐 앞으로의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다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좀 약간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셨네요. 네. 네,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앵커가 아닌 입장 쪽에서는 일단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2분기 실적 발표 정도의 단기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중국 시장의 급등세나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의 흐름을 봤을 때 물론 지표들이 어떤 엘리베이터 타고 급하게 내려갔다가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올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죠. 하지만 방향성은 회복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사이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급하게 내려갔었을 때 경기 지표 속에서 반대로 엘리베이터 타고 급하게 올라온 쪽은 이 언택트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때 실적 흐름들이 어느 정도 어떤 3월 달부터 가시화된 실적 가지고 1분기가 훨씬 좋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환호하죠. 2분기 때 과연 얼마나 좋을까? 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언택트라고 하는 종목들 뭐 굳이 얘기를 다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 아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눈높이가 상당히 올라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뚜껑을 열어서 이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이 그 정도 눈높이에 맞춰졌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과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표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만큼 올라온 주가가 계속 주도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더 가느냐 이쪽을 베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동안 위축이 좀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반기 때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는 섹터나 종목들 쪽으로 자연스럽게 눈이 갈 수 있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는 어제 중국 시장에서 보여줬던 어떤 중국 정부의 입장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원래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경기 지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중국 제조업이 살고요. 그러면 중국 제조업에 반영될 수 있는 중국 증시가 먼저 움직이는 게 당연한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금융 관련된 쪽에 대한 부각들도 같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중국 금융이 움직이려고 한다면 제조업 기반에 움직이는 금융들이 같이 연동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2분기 실적 관련돼서 확인되고 나왔었을 때쯤에는 한번 언택트주들은 비중을 좀 줄이고 어떤 시장 흐름들을 확인할 정도만 남기고 차익 실현하신 다음에 오히려 하반기 개선 기대감이 높은 섹터나 업종 쪽으로 바꾸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언택트주의 52주 신고가 종목들의 특징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를 주도할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언택트 안에서만 본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은 질문의 연속인 차원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섹터나 업종은 다음 시간에 앵커님 사셨어요? 군우에서 제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거는 언택트 관련된 쪽에서는 컨텐츠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지가 않죠. 드라마, 음원 이쪽에 대한 강자의 흐름들은 여전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대면이든 대면이 되면 더 좋겠죠. 근데 비대면이라도 충분히 기회원들이 많다는 쪽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도 조금 약간 경쟁력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외 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특히 6월달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면 음식료 업종 쪽에서 라면 거의 한 30-40%대 증가율로 나오기 시작하죠. 특히 미국 쪽에서 라면을 먹기 시작한다. 라는 관점으로 나오게 되면 저장식품에 대해서도 라면이 하나의 축을 차지한다. 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는 건강에 대한 키워드 높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쪽 그리고 또 하나 김치가 해외 쪽의 수출이 30-40% 정도 늘어날 정도라고 하게 되면 북미 쪽도 김치를 먹는데 김치가 건강식품, 유산균으로 인한 건강식품 쪽으로 인식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CJ 제일야당이 신고가가 나오는 이유가 비비고란 브랜드죠. 이를 통해서 충분히 김치에 대한 성장성을 같이 따라가고 있다. 옛날에는 일본 업체들이 기무치죠. 기무치를 가지고 자기화시키면서 막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이제 국내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판매법인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실적 기대감이 높고요. 마찬가지로 김치 쪽 풀무원 쪽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언택트 쪽에서는 두 가지 섹터 관련된 실적 차별화가 보이는 쪽은 계속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컨텐츠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섹터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시장에 그렇게 잘 알려지는 종목은 아니지만 우양이란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양도 아니고 이양도 아니고 우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식품 자공업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앵커님 스타벅스 자주 가시죠? 네, 스타벅스 자주 가죠. 네, 거기 가 보게 되면 과일 약간 이제 음료들 같은 거 많죠. 네, 그렇죠. 네. 과일도 있고 요즘에 보니까 사과랑 토마토랑 이렇게 같이 묶어서 팔더라고요.
빙고입니다. 네. 그런 거를 공급하는 회사가 우양입니다. 어. 스타벅스나 이디야 이런 쪽에 프랜차이즈 쪽으로 많이 나가고요. 또 CJ 제일야당 쪽으로도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에 따른 성장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주가가 시가총액이 한 700억도 안 되다 보니까 좀 작다 보니까 어떤 시장 반영들이 좀 느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올해 한 6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콘텐츠 중에 JYP 엔터,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은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보다는 약간 24,000원대 초반 정도 들어가게 되면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들을 나중에 보니까 좀 크게 상승이 나와 있던데 시청자분들 함께 좀 메모를 해두시면서 함께 따라가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특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잃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줄 SK증권 영업부 이재광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이사님,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서울경제TV에 다시 한번 출연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파란만장한 2020년도도 이제 벌써 절반이 지고 하반기네요. 지난 연말 여러분과 같이 방송을 해드린 이후 올해 들어 첫 방송을 이 서울경제센TV와 같이 하게 돼서 또 무한한 영광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최앵커도 참 더 아름답고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자, 시장도 계속해서 불안하지만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께서도 자, 이제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굉장히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현 소속사인 SK증권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 최선을 다하면서 투자자들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저의 진일보된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잘 지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님이 잠시 이 출발 증시 와이드에 출연하지 않으시는 동안 이 증시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장을 참 저도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고객내역 탁금이 25조 원대였는데 지난 6월이죠. 6월 26일 날 50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고객내역 탁금이 47조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엄청나죠.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서는 거의 배 가까이 증가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과거 같으면 개인 투자가들이 증시에 진입하면 거의 상투다. 아이를 업은 아주머님들, 어머니들이 증시에 들어오면 상투다,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속담을 다시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들어온 이 개인 투자가들은 과거의 개인이 아닌 뭔가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개인 투자가들이 장에 진입하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이, 소위 말하는 고수라는 분들이 올해 장에서는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짜 순수 개인 투자, 초보 투자자들이 올 상반기 장에서는 큰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과거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개인 투자가들의 그 손실을 이익으로 편취했다면 이제는 개인 투자가들의 힘이, 우리가 흔히 요즘 회자되고 있는 동학개미 혁명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 이제는 개인 투자가들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새로운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의 장은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제학자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유수의 그 시장 분석가들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상해 종합 지수가 5% 이상 급등하면서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나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5일 연속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사상 최고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론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투자 전략 시간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장은 철저하게 신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장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지난해죠. 그리고 지지난해 최근 2, 3년 전만 하더라도 헤지펀드 대명사인 엘리엇을 포함한 세계적인 헤지펀드들이 국내 대기업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렇다면 그 헤지펀드 유혹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 국내 시장의 모습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내놓는 물량을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모두 다 흡수해주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는 것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은 과거에 그냥 어떤 단기적인 일시적인 자금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요. 이제 금리가 한 달에 1%대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은행에 넣으면은요. 1년에 5천만 원 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자나 배당 수익으로. 그런데 증시에 그 자금을 유입시키면 최소한 은행 금리 이상의 그 이자와 배당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 거액 장기 투자자들로 하여금 증시를 유입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자금들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그 시장 안정성에도 절대적인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런 자금들이 국내 시장에 강한 상승력을 이어갈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의 강세 현상도 국내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장세 짚어주셨는데 이어서 업종별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사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듯이 이사님은 SK증권에 몸담고 계십니다. 멋진 SK맨이신데 또 요즘 SK 하면 가장 핫한 게 바로 SK바이오팜이잖아요. SK맨이 보는 SK바이오팜의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 SK바이오팜 청약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며칠을 아주 밤늦게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 직원들 사이에서도 SK바이오팜 청약을 못한 많은 직원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뭐 5천만 원 1억 넣어서 받은 주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10주 가지고도 몇백만 원의 지금 수익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청약을 하지 못한 직원들이 다소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SK바이오팜 청약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역사를 새롭게 썼죠. 가장 높은 청약률, 그렇죠? 기관 투자가들이 청약을 받으니까 835대 1이 넘는 그런 월등한 그 청약률을 기록했고요. 청약 대금도 무려 31조 원. 과거 제일모직 청약 때의 그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상장된 이후 첫날 더블 상한가를 실현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어제장에서도 상한가를 실현하면서 벌써 49,000원짜리 SK바이오팜 주가가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21만 4,500원, 33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또한 신기록을 신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SK바이오팜 아직 코스피 200에 등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등재될 가능성이 높고요. 시가총액도 16위까지 진입하는 이제 SK바이오팜의 모회사라 할 수 있는 SK와 SK그룹, 타학그룹, SK텔레콤 같은 기존 SK의 선두주자를 앞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16인데요. 조만간 12자리마저도 탈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현재 10위는 현대차거든요. 21조입니다. 현재 어제 종가에서는 SK바이오팜의 그 시총이 16조입니다. 약 5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만간 10위권에 진입할 가능성도 내비쳐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어제 장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량이 출회됐다시피 오늘 장에서도 상승시마다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뭐 섣불리 익실하지 마시고 좀 추세의 흐름을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매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는 그렇죠 타이밍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기법이 필요한 시점은 됐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의 분위기상으로 본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실적이 발표되는 삼성전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권사에서는 줄줄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 잠정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죠. 사실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6조 원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영업이익이 그런 예상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7조 원을 거뜬히 넘어설 것이다 하는 것이 국내외 증권사들의 전망입니다.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7조 원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스마트폰과 가전 같은 이런 제품들이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잠정 실적을 예상해 보면은 오히려 스마트폰과 가전의 실적이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죠.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7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에 실적이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상보다는 큰 폭의 실적을 보여줌으로써 삼성전자가 5만 원대 박스권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마저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종가가 삼성전자 5만 5천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6월 초에 고점대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삼성전자가 대망 6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 격언에도 보면 루머에 서서 뉴스에 팔아낸 격언이 있다시피 오늘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삼성전자 또한 한번 물림목을 받을 시점입니다.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한다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매수 타이밍은 좀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는 시장 전반에 훈풍을 이뤄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은 있겠지만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증시에 긍정적인 눈으로 작용할 것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반기의 매매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자, 이게 글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사항이고 저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시장은요. 머리로서는 분석을 합니다. 가슴으로도 분석하고 머리도 분석을 합니다. 근데 투자는요. 눈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죠? 올해는 처음입니다만 지지난해 그렇죠? 많은 전략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그렇죠? 분석을 한다면 머리로 분석한다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기조는 상승 기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의 장세가 어떤 경제 기조,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경제 흐름이 좋아서 올라가기보다는 철저한 유동성 장세이고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 있죠. 가장 큰 이슈가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중국도 미국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홍콩 사태로 인해서. 그런데 중국에서도 어제 상해종합지수가 5% 넘는 급등세를 신현했습니다. 내부 불만을 오히려 증시 화랑으로 국민들을 그렇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끌려는 그런 내막이 펼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세계 각국이 서로 경기 부양책, 활성화 대책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번에 국내에서도 이 재난지원금이 아주 전 국민에게 발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유동성 장세인 랠리가 썸머랠리로 이어지면서 적어도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시장하게 물어보랬다고 지금은 그렇죠 상승기조 마인드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죠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올 하반기 정세의 투자 전략이고 그리고 지금 장은 개인 투자분들이 수익 내기 참 너무 좋은 장입니다. 왜냐?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게 뭐죠? 매수해서 갖고 버티는 겁니다. 손해보면 절대 안 팔죠. 그 전략이 지금은 통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철저하게 종목별로 선별화되는 모습이 이제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택트 관련주를 알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컴투스 이런 종목, 그리고 음식료 업체를 알 수 있는 농심, 오리온,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역시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부장 관련 부품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5G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특화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 여름장에서도 이들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금 상반기 동안 장을 이끌었던 종목 이외에 그 이면에 가려져 있던 종목군들도 상승의 나래를 활짝 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염두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을 선정하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한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투용주 투자하실 때는 대주주 지분율도 꼭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 몇 가지 점만 염두에 두신다면 종목을 선정해서 오히려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신다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전략까지 듣고 왔는데, 그리고 이사님께서는 매 방송마다 좀 시장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격언을 인용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격언을 좀 마음에 새겨두면 될까요? 네, 주식 투자 참 모든 운동을 할 때도 그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마스터한 다음에 하는 게 좋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많이 대중화되는 골프를 칠 때도 그렇죠, 레슨을 받아서 철저히 기본기를 폼을 갖춘 다음에 하시는 것이 그렇죠, 실력이 확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중에 서점에 가셔서요, 증시 격언집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 유명했던 분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핵심적으로 정리한 것이 증시 격언인데요. 오늘 이 장에 필요한 증시 격언을 제가 찾다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증시 격언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자되는 말 중에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주식도 그대로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주식도 현재 내가 이론적으로 판단하기는 내가 그동안 했던 경제학 이론을 총동원해도 지금의 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순응하면서 즐기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전략은 어제 오늘의 그 전략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사용해왔던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장은 누가 뭐래도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자는 증시에 순응하는 투자자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올해 처음 여러분 이 서울경제 방송을 통해서 접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한마디 더 드릴게요. 전문가, 고수, 소위 말하는 고수, 거액을 움직이는 투자자와 초보 투자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고수들은 10종목 선정하면 10종목 다 상승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10종목 선정하면 10종목이 다 하락하는 그렇지 않죠. 보통 5대5 정도 봅니다. 전문가들도 10종목 선정하면 5종목은 빠지고 5종목은 올라갑니다.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양극화, 극대극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고수 투자들,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들은 이익이 나는 곳에 집중합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조금 이익이 났다 하면 쉽게 이익 실현하고, 그렇죠, 물린 종목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 물린 종목은 계속해서 물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빠져 죽는 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극대극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이 선정한 종목이 잘 간다면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올인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전략들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오늘의 증시 결과는 그렇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이렇게 뵙게 됐는데 다음 방송에서는 직접 얼굴을 좀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제주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는 호우주의보까지 발효된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최고 8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낮부터 차차 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중북부 지방은 오전 동안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대용 우산을 하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모레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또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인 오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9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자외선 지수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는데요.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낮에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후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인천이 26도, 춘천과 청주는 30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동해안 오전 동안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진이 25도, 속초와 강릉 27도 보이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오후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 29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